안녕하세요. 플래닛 팟캐스트입니다. 1조 3천억 원. 매일 1억 원씩 써도 무려 35년이 걸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네, 정말 상상조차 잘 안 되는 엄청난 규모죠. 맞아요. 그 막대한 돈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서 말이죠. 근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짜 하루아침에 완전히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요? 네, 시공을 맡은 우리 기업들이 무슨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거든요. 단지 그 돈을 쥐고 있는 발주처의 갑작스러운 변심 때문이었습니다. 참, 황당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경제 뉴스 속에서 이런 정보의 홍수에 지친 청취자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터널 공사 계약 해지와 그 이면에 숨겨진 글로벌 경제의 민낯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중동의 그 뜨거운 모래바람만큼이나 현재 국내외 경제계에 아주 건조하고 서늘한 경고장을 확 던진 사건이거든요. 서늘한 경고장이요? 네. 단순히 사막에서 굴착기 몇 대가 멈춰선 그런 물리적인 현상을 넘어서요. 지금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얼마나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자본 흐름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터널 공사가 멈췄다는 게 단순한 일정 지연쯤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당연하죠. 훨씬 깊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이 거대한 모래바람의 진원지를 파악하려면 무대가 되는 그 더라인, 그 도시가 도대체 얼마나 비현실적인 규모였는지 그 장부부터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더라인. 진짜 이름부터가 직관적이잖아요. 선형도시. 맞아요. 사우디아라비아 타복주에 지어지는 도시인데 폭은 딱 200m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길이가 무려 170km에 달하는 거대한 거울벽 도시입니다. 170km면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거리를 건물 하나로 쭉 잇겠다는? 그러니까요. 그 거리를 하나의 일직선 건물로 만든다는 건데 이번에 취소된 공사가 바로 이 거대한 도시 지하에 12.5km 구간의 터널을 뚫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게 2022년에 수주했던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랑 현대건설 그리고 그리스의 아키로돈이 같이 콘소시엄을 맺고 수주했던 무려 10억 달러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였어요. 여기서 그 터널의 정체를 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더라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지상에 도로도 없고 차도 없다는 겁니다. 지상에 차가 없다고요? 그럼 그 수백만 명의 사람이나 엄청난 물자는 대체 어떻게 이동하나요? 바로 지하입니다. 이 터널이 무슨 단순한 지하철 굴파는 게 아니고요. 고속철도, 화물철도, 그리고 도시의 온갖 필수 인프라가 한꺼번에 쫙 지나가는 일종의 스파인, 그러니까 척추를 만드는 거였어요. 아, 도시의 척추요. 대동맥 박힌 거네요. 그렇죠. 이 대동맥이 쫙 뚫려야만 그 위로 170km짜리 거대 도시가 혈액을 공급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구조인 거죠. 와, 도시 전체에 피를 돌게 하는 심혈관 같은 거였군요. 근데 척추를 제대로 세우기도 전에 공사가 멈춰버린 거잖아요. 네, 심장박동이 멈춘 격이죠. 소스 자료들을 보면 시공사가 우리 기업들의 잘못이나 기술적 결함은 진짜 전혀 없었다고 명확히 나옵니다. 네, 우리 기업들 기술력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발주처인 네옴컴퍼니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해지 사유가 사업 재편, 비즈니스 리스트러처링이었어요. 참, 네, 사업제 편이라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내고 공사시킨 주인이 갑자기 우리 내부 사정이 좀 바뀌었어. 이 혈관 구조 처음부터 다시 짜야겠네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한 셈이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사업 재편이라는 단어 이면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직면한 아주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냉혹한 현실이요? 어떤 건가요? 겉으로는 뭐 사업을 재검토한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요. 핵심은 결국 돈, 그리고 물리적 한계입니다. 아, 역시 결국 돈 문제군요. 네. 네옴시티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비전 2030의 핵심이잖아요. 공식 예산만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조 원이 넘습니다. 650조 원. 단위가 너무 커서 감도 안 오네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전문가들은 이 17km 도시를 진짜 완성하려면 실제로는 1조 5천억 달러 이상이 들 거라고 추산한다는 거예요. 1조 5천억 달러요? 그럼 뭐 거의 2천조 원 가까이. 맞아요. 사우디 국부펀드 자금력이 아무리 막강하다고 쳐도요. 이 엄청난 돈을 국가 재정으로만 전부 감당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국가 돈만으로는 무리다. 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 그러니까 FDI를 아주 대규모로 유치해야만 계산기가 돌아가는 셈법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오일머니가 아무리 넘쳐나도 수백조 단위의 현금을 한 번에 쏟아부을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외부 투자자들의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170km짜리 유리벽 도시가 이 사막 한가운데 진짜 지어질까? 이런 의구심이 당연히 들잖아요. 엄청 들죠.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어진다고 해도 거기서 진짜 수익이 날지 확신할 수가 없겠네요. 게다가 최근에 국제 유가 흐름을 보면 사우디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도 않고 있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우디가 국가 예산 균형을 딱 맞추면서 이런 메가 프로젝트를 무리 없이 확 밀어붙이려면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최소 80달러에서 100달러 선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하거든요. 아, 유가가 받쳐줘야 하는군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유가는 막 요동치고 해외 투자자들은 이 공상과학 같은 프로젝트에 지갑 여는 걸 계속 망설이고 있고요. 투자가 안 들어오면 자금 조달에 심각한 압박을 받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 170km를 한 번에 쫙 짓겠다는 그 원대한 꿈을 접은 겁니다. 일단 2030년까지 2.4km 구간만 먼저 지어서 초기 거주민 30만 명을 수용하는 쪽으로 목표를 아주 대폭 축소했다. 이게 외신들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잠깐만요. 170km로 해서 2.4km로 줄었다고요? 네, 확 쪼그라든 거죠. 우와, 이건 뭐 축소가 아니라 거의 조감도를 백지에서 세로 그려야 하는 수준 아닙니까? 도시 전체 스케일이 거의 100분의 1 가까이 쪼그라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아예 다른 프로젝트가 된 거나 다름없죠. 그럼 당연히 그 밑에 깔려야 하는 척치의 길이, 용량 이런 것도 전면적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터널 공사 중단은 단순한 변심이라기보다는 사우디의 텅 빈 지갑 사정에 만들어낸 완전 필연적인 결과였네요. 그렇죠. 그동안 단순한 소문으로만 돌던 메움시티 축소설, 이게 이번 핵심 터널 공사 중도 해제를 통해서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아, 이제야 퍼즐이 좀 맞춰지네요. 사업의 뼈대 자체가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수면 위로 확 드러난 셈이죠. 자, 근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내용을 열심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아마 가장 의아해 하실 대목일 텐데요. 어떤 부분이죠? 우리 현대건설 측이 이번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공식 발표를 했잖아요. 당사에 발생한 재무적 손실은 없다. 이렇게요. 아, 네, 그 발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투입된 비용은 정산을 완료받았다는 건데 아니 잠깐만요. 사막 한가운데로 집채만한 터널 굴착기를 옮기고 수백 명의 엘리트 엔지니어들을 파견하고 현장에 막 캠프까지 다 차려놨을 텐데 네, 돈이 엄청 깨졌을 텐데요. 어떻게 손실이 0원일 수가 있죠?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게 결국 대형 식당 개업 직전에 건물주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깬 거랑 똑같잖아요. 오, 식당 개업 비유요? 네, 식재료 값이랑 인테리어 비용은 돌려받았다고 쳐요. 근데 앞으로 그 식당이 5년, 10년 동안 문을 열고 벌어들일 엄청난 수익은 통째로 날아간 거잖아요. 이걸 정말 손실이 제로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와, 방금 말씀하신 그 식당 비유가요. 이 상황의 회계적인 진실 그리고 비즈니스적 현실의 괴리를 진짜 아주 정확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아, 괴리가 있군요. 네, 기업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재무적 손실이라는 좁은 의미가 있고요. 반면에 기업의 미래가치 측면에서 바라보는 기회비용의 상실이 있는데 이걸 철저하게 분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당장 마이너스가 딱 찍히진 않았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출혈은 엄청나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영원의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보죠. 네, 우선 기업이 재무적 손실이 없다고 공시를 한 근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건설사가 초기 공사를 위해서 투입한 중장비 대여료, 인건비, 설계비, 현장 세팅비 등등 이른바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아, 이미 써버린 돈, 매몰 비용이요? 네, 이 쓴 돈은 발주처로부터 정산을 확실히 받았다는 뜻입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그러니까 잘못이 사우디 측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간 실비는 다 받아냈다는 거죠. 실비 정산은 해줬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들을 안심시키고 주가 하락도 방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돈을 떼이지는 않았다. 이 점을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 주주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네요. 억울하게 생돈이 뜯기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님 말씀대로 그건 과거에 이미 쓴 돈을 그냥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똔똔이 된 거죠. 그럼 앞으로 벌어야 할 돈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지점이 진짜 뼈아픈 타격인 겁니다. 건설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수주잔고거든요. 수주잔고요? 네, 오더 백로그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공사를 끝까지 다 마쳤을 때 회사로 들어올 것으로 확정된 미래의 매출 덩어리를 말합니다. 아, 미래의 밥줄이군요. 근데 현대건설 지분만 약 7천억 원 이상이었고 이 컨소시엄 전체로는 무려 1조 3천억 원 규모였어요. 1조 3천억 원이요? 네, 이 1조 원 단위의 거대한 파이가 진짜 하루아침에 장부에서 싹 증발해버린 겁니다. 와, 1조 원짜리 확정 매출이 그냥 공중으로 분해되었다. 이건 단순히 숫자 문제를 넘어서 인력이나 장비의 기회비용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엄청나죠?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투입됐던 최고급 엔지니어들이나 특수 장비들은 사실 그동안 다른 글로벌 수주전에 참여해서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모래바람 부는 사막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발이 묶여 있었던 거잖아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는 인력 배치가 곧 경쟁력이거든요. 그쵸. 사람 장사니까요. 그 최정의 인력들이 다른 프로젝트에서 창출할 수 있었던 엄청난 부가가치가 그냥 허공으로 확 날아간 셈이죠. 게다가 이 세부적인 해지 금액이나 합의 조건 같은 게 비밀 유지 조항, 그 NDA로 꽉 묶여있다는 사실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비밀 유지 조항이요? 다 알려준다는 거네요? 네. 사실 글로벌 건설 계약에서 발주처랑 시공사가 계약을 중도 타결할 때요. 그 정산 과정이 서로 하하호호 웃으면서 순탄하게 끝나는 경우는 현실에서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얼굴 붉히겠죠. 그럼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합의안이 100%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네옴시티가 향후에 낼 다른 발주 물량이나 사우디 정부와의 장기적인 관계 이런 걸 고려해서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전략적으로 타협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 당사도 해야 하니까. 네, 결국 재무적 손실 제로라는 그 깔끔한 문장 뒤에는요. 엄청난 기회비용의 상실, 그리고 아주 복잡한 셈법이 얽혀 있는 겁니다. 당장 내 통장에서 현금이 막 빠져나가진 않았지만 확실하게 내 주머니로 들어올 줄 알았던 연봉 1억 원짜리 근로계약서가 첫 출근 전날 눈앞에서 확 찢어진 거나 다름없군요. 네, 비유하자면 딱 그런 아주 가슴 쓰린 상황인 거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저 멀리 중동 사막에 있는 터널 하나 취소된 해프닝을 넘어서 왜 지금 이 탐구를 집중해서 듣고 계신 한국의 경제 주체들, 즉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게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좀 파고들어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사우디가 뭐 사막의 터널을 뚫든 말든 우리 일상이나 지갑 사정이랑은 꽤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겉보기엔 그렇지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사안은 그냥 개별 기업 하나가 프로젝트 무산된 걸 넘어섭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경제 전체가 처한 아주 절박한 상황이랑 완전 톱니바퀴처럼 꽉 맞물려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랑요? 네, 그걸 이해하려면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과거 윤석열 정부가 이 네옴 프로젝트에 진짜 국가적인 역량을 얼마나 엄청나게 쏟아부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죠. 네, 엄청난 푸시가 있었죠. 그 2023년에 윤 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국빈 방문해서 협력 확대를 논의했었잖아요. 맞아요.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죠. 당시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정부 부처가 직접 나서서 원팀 코리아라는 민관 합동 수주 지원단까지 꾸렸어요. 건설사만 간 게 아니라 IT,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들을 싹 다 한데 묶어서 중동 세일즈 외교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막 띄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이게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다. 거의 이렇게 선언했던 거나 마찬가지였죠. 왜 그렇게 정부랑 기업이 완전 한몸이 되어서 그 먼 사우디 모래밭에 사활을 걸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현재 우리 국내 경제, 특히 건설업계랑 금융업계의 아주 구조적인 위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뉴스에서 아마 부동산 PF 위기, 이 말은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아, 네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아파트 짓겠다고 땅 사고 높은 이자로 막 돈 빌렸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건설사랑 돈 빌려준 금융권이 다 같이 연쇄적으로 위기에 처했다는 그 무시무시한 문제잖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게다가 고금리에다가 내수 침체까지 확 겹치면서 지금 국내 주택 시장은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새롭게 땅 파고 일거리 찾기도 너무 힘들고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들도 자금난에 막 허덕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회사를 계속 굴러가게 할 그 막대한 현금 흐름, 피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국내에는 그 돈이 싹 마른 겁니다. 돈맥경하네요, 완전히. 네, 이때 딱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무려 1조 달러짜리 사우디의 네움시티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뭐 가뭄의 단비 같은 수준을 넘어서요. 완전 늪에 빠진 국내 건설업계를 멱살 잡고 건져올릴 유일한 생명줄, 즉 제2의 중동붐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아하, 그 1970년대 오일 쇼크 시절에 우리 선배 세대들이 막 그 열사의 땅에서 땀 뻘뻘 흘려가며 우일달러 벌어왔잖아요. 네, 한강의 기적의 밑거름이었죠. 그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신화를 다시 한번 쫙 재현해서 지금의 꽉 막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아주 거대한 내러티브가 깔려 있었군요. 그래서 원팀 코리아라는 이름 아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기대랑 자본이 한 곳으로 쏠렸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그런데 그 희망의 상징이자 거대 도시의 척추가 될 1조 3천억 원짜리 이 터널 공사가 돈을 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중단이 딱 되어버린 겁니다. 와, 진짜 청천벽력이네요. 소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건설업계가 품고 있던 그 추가 수주 기대감에 아주 완벽하게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된 거죠. 정말 뼈아프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매몰 비용은 받아내서 당장 내일 부도나는 줄도산 위기는 넘겼다 하더라도요. 진짜 무서운 문제는 지금부터 불확실성의 공포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불확실성의 공포요? 그러니까 이번 터널 공사 취소가 그냥 어쩌다 일어난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도미노가 무너지는 그 첫 번째 블록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척추 공사가 멈췄는데 상식적으로 그 위에 짓기로 한 스마트 주택이나 담수화 플랜트, 친환경 에너지 시설 같은 격가지 사업들이 원래 예정대로 착착 진행될 리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사우디 정부가 스스로 자금 조달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사업 스케일을 막 대폭 줄이고 있다면 네움시티를 둘러싼 수많은 초대형 프로젝트들의 발주 역시 무기한 지연되거나 아예 싹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줄 취소가 이어질 수 있다. 네, 당장 내년부터 사우디에서 수조 원 단위 일감을 팍팍 따내서 국내의 이 PF 위기를 어떻게든 넘겨보려던 우리 기업들의 재무 스케줄표가 진짜 전부 엉망으로 꼬이게 된 겁니다. 와, 숨이 턱턱 막히네요. 원팀 코리아로 꽉 묶여서 장밋빛 미래만 바라보며 중동 진출을 준비하던 수많은 기업들 앞에는요. 이제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모래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셈이죠. 상황의 무게감이 진짜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인 줄 알고 막 물 마시려고 필사적으로 달려갔는데 막상 다가가서 보니까 그게 거대한 신기로로 훅 변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우리 국내 경제에 아주 짙게 들이운 상황이네요. 네, 아주 서늘한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 파헤친 이 복잡하고 거대한 퍼즐들을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끝까지 따라오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미래도시 네움시티의 척추격인 1조 3천억 원 규모의 지하터널 공사가 자금 조달 압박 등에 따른 발주처의 일방적인 사업 재편으로 중도 해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둘째, 시공을 맡았던 우리 기업들은 다행히 이미 투입된 비용을 정산을 받으면서 당장의 직접적인 회계상 마이너스는 방어를 해냈죠. 하지만 1조 원이 훌쩍 넘는 확정된 미래 매출, 즉 막대한 기회비용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 사태는 단순한 해외 수주 취소 해프닝을 넘어서요.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내수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가 완전 사활을 걸었던 제2의 중동붐이라는 그 기대감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거군요. 네. 내염 신기루 축소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국내 건설업계와 경제 전반에 향후 대규모 수주에 대한 엄청난 불확실성을 확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완벽한 요약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지구 반대편 사막에서 굴착기가 멈췄다는 아주 짧은 토픽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 스마 보면 그렇게 느끼기 쉽죠.
근데 그 모래밭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 그리고 기업들의 절박한 상황이 아주 끈끈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은 언젠가 무너진다고들 하잖아요. 사상노각이죠.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 170km짜리 화려한 유리 도시가 지어지기도 전에 아예 그 밑을 파던 삽부터 딱 멈춰버렸습니다.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국가주도의 초대형 미래도시 프로젝트가 이토록 쉽게 진짜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이 화려한 조감도 뒤에 꽁꽁 숨겨진 리스크를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와,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글로벌 수주전에서 겉으로 보이는 장밋빛 숫자들보다 진정한 안전장치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가 미친 듯이 쫓던 제2의 중동붐은 과연 진짜 생명수가 흐르는 오아시스였는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신기루였는지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들으시고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묵직하고 아주 예리한 화두네요. 완벽하게 통제될 거라고 굳게 믿었던 글로벌 메가 프로젝트의 청사진이 사실은 외부 자본이나 유가 흐름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래판 위의 게임이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탐구는 이런 화려한 조감도 이면에 숨겨진 냉혹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진짜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푸네네 팟캐스트가 야심차게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멈춰선 저 사막의 굴착기들이 새로운 혈관을 찾아서 다시 힘차게 움직이게 될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뜨거운 모래폭풍 속에 퍼무치게 될지 그리고 그 여파가 우리 경제에 앞으로 어떤 파동을 계속 만들어낼지 저희가 앞으로도 날카롭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릴 날카롭고 흥미심진한 인사이트를 가득 담은 깊은 탐구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